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문자를 찾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스크래핑을 할 때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문자를 찾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웹상에는 그 단순한 텍스트 형식보다는 HTML 태그를 포함한 다양한 웹 요소들로 가득 찬 보다 복잡한 형식의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우리는 이러한 그 불필요한 태그와 같은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HTML 태그와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ML 태그를 일정한 패턴을 갖는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HTML 태그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또 쉽게 HTML 문서로부터 추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규 표현식은 이 특정한 규칙을 갖는 문자열 패턴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의 검색이나 치환 작업을 위해서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많은 단어들이 섞여 있을 때 이런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 그러면은 요 ABC, ABBA, AC 이 세 단어는 모두 이제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요 세 단어를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요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라는 패턴을 정의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럼 그런 패턴을 충족하는 문자를 찾게 되면은 요 세 개의 문자열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정규 표현식은 그 연속된 문자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문자라든가 숫자 또는 특수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특수 문자를 우리가 이제 메타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타 문자는 이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이러한 문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점, 피어리어드, 그다음에 백슬래시, 이런 수직 바, 그다음에 세 종류의 괄호, 그다음에 삭감 모양의 기호, 달러 기호, 그다음에 에스테리스크 기호, 플러스 물음표, 이러한 그 특수 문자들이 메타 문자로서 사용이 돼서 정규 표현식에서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또 일정한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규 표현식을 정의하는 문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요. 이런 정규 표현식 문법에 따라서 그 특정한 패턴을 갖는 문자열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정의된 문자열을 탐색을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거나 혹은 뭐 치환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은 HTML 문서로부터 불필요한 웹 요소들을 제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출한 텍스트를 전처리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HTML 문서에서 그 텍스트를 추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추가적인 전처리가 필요한데, 이럴 때도 이러한 정규 표현식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규 표현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문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규 표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도 정규 표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문자열 자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간주를 해서 우리가 어떤 탐색이나 그 치환 작업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문자열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가 세 개의 원소를 갖는 문자 벡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열을 제가 정규 표현식 패턴을 활용을 해서 그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그 정규 표현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문자열의 패턴을 탐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정규 표현식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처리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게 될 텍스트 처리 함수로 문자열 패턴을 검색하는 이제 grep이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grep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패턴 인수와 x 인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 패턴에다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인수 x로 지정된 텍스트 벡터에서 해당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원소의 위치를, 인덱스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패턴이라는 인수에다가 x맨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엑스맨을 탐색할 문자 벡터로 아까 정의한 스트링을 지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 명령어는 스트링이라는 저 텍스트 벡터에서 엑스맨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이 그 문자 벡터의 몇 번째 원소인가 하는 인덱스를 반환해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엑스맨이 포함되는 문자열은 세 번째 원소다 라는 뜻으로 이제 3을 반환을 하게 되죠. 저렇게 인덱스가 아니라 내가 값을 좀 직접 알고 싶다. 그러니까 원소의 값 자체를 좀 반환을 해달라 라고 할 때는 value 인수를 추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value에다 true를 지정하게 되면은 인덱스 대신에 이렇게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 매칭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맨을 찾을 때 만약에 소문자 x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소문자 x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세 개의 원소에는 소문자 x로 시작하는 엑스맨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칭 작업이 실패를 하고 아무것도 매칭이 안 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빈 인티저 인티저 결과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내가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ignore.case라는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ignore.case에 true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이 그 매칭이 돼서 결과를 반환해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그 단어 단위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떠한 문자열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엑스맨 같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문자열, 예를 들면 ANA 이렇게 임의의 문자열을 지정을 하더라도 저 ANA를 하나의 그 패턴으로 인식을 해갖고 문자열 내에 ANA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죠. 그럼 이제 ANA가 포함되는 원소는 첫 번째에 있는 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문자열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인접한 그 문자를 다 이렇게 붙여서 꼭 써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패턴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백도 포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next to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next 그 다음에 공백 to 이게 하나가 전체가 패턴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뭐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식의 문자열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A is Y 이런 그 패턴을 찾아달라. 그러면 그 세 개의 원소 중에서 A 공백 is 공백 Y 라는 패턴을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원소가 반환이 되죠. 때로는 이제 매칭되는 특정 위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 문자 중에서 이러한 삭감 모양의 메타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 모양의 메타 문자가 있었는데 이 삭감 모양의 메타 문자와 달러 모양의 메타 문자를 이용을 해서 정규 표현식의 시작 부분과 그 정규 표현식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텍스트의 시작 부분과 텍스트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정규 표현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삭감 모양의 그 메타 문자를 우리가 이제 캐럿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럿. 그래서 이 캐럿과 달러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정규 표현식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BA라는 패턴을 갖고 있는 문자열이 몇 번째 원소인가 찾아달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BA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다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세 개의 원소가 다 반환이 됐습니다. 세 개의 원소에 다 BA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원소에는 여기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원소에는 뱀부에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원소에는 삼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원소 모두 BA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세 원소 모두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조금 바꿔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캐럿과 달러 기호를 사용을 해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BA인 그런 문자열을 찾아달라라는 명령어를 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캐럿을 앞에다 주게 되면은 텍스트의 시작 부분이 BA인 텍스트의 시작 부분이 BA인 그런 문자열을 찾아갖고
그 원소의 몇 번째 혹은 몇 번째인지 혹은 그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BA가 시작하는 그러한 텍스트만 찾아갖고 이렇게 반환해 주죠.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첫 번째 문자열이 반환이 됐습니다. 달러를 만약에 BA 뒤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텍스트의 끝부분이 BA인 그러한 문자열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끝부분이 BA인 요 세 번째 원수만 이렇게 반환이 돼서 결과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의 시작과 끝부분 특정 이치에 관심을 가질 때는 지금 보여드린 캐럿 메타 문자, 달러 메타 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바, 아까 보셨던 그 메타 문자 중에 수직바, 수직선도 있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파이프 연산자는 또는 오어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 요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패턴에다가 바나나 또는 뱀부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의 원소를 반환해 달라 라고 할 때 이렇게 명령어를 줄 수가 있죠. 그런 바나나가 매칭이 되거나 혹은 뱀부가 매칭이 되는 그런 문자열을 찾아갖고 그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자열에는 이 두 개가 지금 반환이 되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들은 이제 문자열 자체를 우리가 패턴으로 인식을 해갖고 그 매칭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문자열을 패턴으로 매칭을 할 때 지금 보신 것들은 다 고정된 문자열이었어요. 그게 바나나든 뱀프든 BA든 뭐 엑스맨이든 고정된 문자열이었는데 근데 정규 표현식은 이런 고정된 형태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일반화된 형태의 매칭 조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멘타 문자 중에 이 점이라는 거 있었죠. 피어리어드. 이 점이라는 메타 문자는 그런 그 일반화된 형태의 매칭 조건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그 임의의 한 문자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든 관계없이 임의의 한 문자를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고정된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임의의 문자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패턴에다가 P 다음에 점 이렇게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P라는 걸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P에 이어서 어떤 문자든 나오면은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P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을 매칭을 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P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을 찾아갖고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문자열에는 P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이 요 그 두 번째 원소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정규 표현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문자열을 이용해서 매칭하는 그러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